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제5권 첫편 신라 제48대 임금인 경문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왕은 어릴 때 이름이 김응렴입니다. 43대 희강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족인 셈이죠. 헌안왕 때 헌안왕이 후사 태자가 없고 공주만 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혼인을 시켜야겠는데 마땅한 사윗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김응렴을 만났습니다. 불렀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응렴아, 너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미덕을 발견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김응렴이 15세, 16세입니다. 이때 국선화랑으로 활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김유신이 18세의 국선화랑이 대표 화랑이 되었다고 볼 때 어린 나이에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제 추측입니다마는 생년월일이 한 두세 살 정도 늦게 호적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왕이 묻자 응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아다 보니까 권력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 표를 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티를 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신이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티를 내지 않고 여염에서도 아랫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헌안 왕은 김응렴의 사람 됨됨이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응렴아, 우리 두 공주와 혼인을 하지 않겠느냐. 공주가 둘 있는데 누구와 결혼을 할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논의를 해서 내게 좀 이야기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응렴랑이 듣기로도 맏공주는 인물이 못났고 마음 씀씀이가 괜찮다는 소문이 있었고 둘째 공주는 외모가 어여쁘고 여러 가지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렴랑은 두 번째 공주와 혼인을 했으면 좋겠다. 임금의 제안이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쁘냐 하고 이렇게 못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이뻐야 마음도 이쁘다. 그러니까 예쁜 둘째 공주와 혼인을 하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쁜 사람은 예쁜 티를 낸다. 그러니 무던한 맏공주와 결혼하여라.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하느니라. 이렇게 서로 부모가 티격태격 싸우기까지 합니다. 응렴랑도 자신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자 부모님과 협의해서 응렴랑의 스승이신 범교사에게 범교사를 초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범교사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맏공주와 혼인하십시오. 이렇게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고 여쭈니 그러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잔소리 말고 혼인하십시오. 이렇게 스승이니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응렴은 맏공주와 혼인을 하겠다고 헌안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뜻밖의 선덕 여왕이나 진덕 여왕처럼 당시에는 성골이었기 때문에 여왕이 나왔지만 진골 중에서는 남성들 왕 후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응렴은 16세에 임금이 됩니다. 자, 임금이 되고 나니까
세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범교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다시 범교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교사가 말을 합니다. 자, 못난 맏공주와 혼인을 하니 부모께서 얼마나 마음의 짐을 들어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자, 둘째, 맏공주와 결혼을 하니 임금이 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좋은 일입니다. 셋째, 맏공주와 혼인을 하고 둘째 공주를 차비로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던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또 세 번째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응염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문왕이죠. 자, 문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소문에는 이 경문왕이 결정장애가 좀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결정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이 된 어느 날 누각에서든 침실에서든 뱀과 함께 왕이 잠을 잔다. 뱀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 왕의 곁에는 늘 뱀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접근을 하면 물듯이 달라들곤 합니다. 자, 왕이 잠을 청하는데 배 위에 뱀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서 온몸을 휘감고 옆에서도 또아리를 틀고 지키고 있습니다. 경문왕은 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뱀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문왕의 출생일이 846년 띠로 계산하면 뱀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뱀띠인데 뱀무리와 산다는 것은 측근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의 말만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정치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측근 정치에 몰입하는 현대의 대통령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측근 정치는 어떤 폐해를 불러오겠습니까? 먼저 측근 정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적들의 그 뱀독이 주입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누가 힘듭니까? 임금입니다. 측근 때문에 임금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뱀독은 스스로를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근들도 형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문왕이 뱀과 함께 늘 뱀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날 복두장이가 보니까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삐죽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임금이 거울을 쳐다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몰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점점 자라는 거였습니다. 코가 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지만 귀가 자라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남의 말, 백성의 말,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측근의 말대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귀가 길어지는 설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경문왕의 귀가 사실 길어졌다기보다 경문왕 때 그런 설화가 적용되기에 가장 좋았던 환경이라고 또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가 길어진 경문왕은 스스로 그 몰골에 놀라워하면서 몹시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복두장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귀가 길다는, 귀가 점점 자란다는 소문을 밖으로 퍼뜨리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넌 결코 온전하지 못하리라. 사실 경문왕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측근들, 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복두장이가 한낱
임금의 머리를 만지고 두근을 씌우는 이 복두장이의 속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무언가 자신만의 비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말하면 극형에 처해질 것이요, 말하지 않으면 양심의 소리가 자꾸 어딘가 소리쳐라고 이렇게 부추길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임금의 복두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기에다가 복두를 지그시 눌러서 임금의 귀를 감추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두장이가 드디어 자, 내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내 말을 잊지 마라 하고 경문왕이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이 복두장이는 임금의 복두장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간 궁궐을 뛰쳐나오자마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절의 대나무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여태까지 속에서 외치고 싶었던 그 비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궐에서도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속으로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대나무 숲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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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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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자, 이런 소리가 궁궐까지 들려왔습니다. 경문왕이 듣기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저 어디에서 저런 소리가 들려오느냐? 신하들이 아뢰입니다. 대숲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숲을 다 베어라. 대숲을 베입니다. 거기에다가 산수유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수유 나무 숲에서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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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고 계속 이명처럼 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느 날 31세를 일기로 경문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운명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이 되기 전에는 아주 지혜로운 청명한 청년이었지만 임금이 되고부터는 측근 정치에만 귀를 여는, 거기에만 몰두하는 임금. 자, 어떻습니까? 우리도 국민들도 우리 이게 국민의 어떤 그 문두루 비법처럼 그 국민 외침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약대로 하지 않는 대통령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통령이 측근 정치에 몰입할 경우에는 전 국민이 힘껏 소리치는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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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네, 이것으로서 제48대 경문왕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